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문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이시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죠. 1, 2학년 때가 가장 좋을 때인데 참 상황이 많이 아쉽습니다. 저도 내년 2월이면 졸업인데요. 그때는 대면으로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참 큽니다. 대학 생활이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계절과 같은 것 같아요. 1학년은 설레는 봄, 2학년은 한창 뜨거운 여름, 3학년은 져가는 가을, 4학년은 차가운 겨울. 하지만 겨울은 또 봄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나름대로 졸업 후의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학년이 되면서 제가 때때로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다시 1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였어요. 돌아가면 진짜 처음부터 완전 열심히 할 자신 있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현실은 당연히 돌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만약 1학년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대학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4학년이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것도 많고 또 많이 부족한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생활, 중문과 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또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먼저 그럼 목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문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다음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 그리고 복수전공과 부전공, 컴파스 K, 마지막으로 공자 아카데미 총부 장학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학의 중요성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중문과는 단순히 중국어만을 배우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중문과 학생으로서 중국어만 할 줄 안다면 다른 중국어 학습자와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뭐 꼭 중문과가 아니어도 중국어 공부해서 HSK 따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학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중문과에서 중국 문학만큼은 꼭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만약 중국어만 공부하고 HSK만 있으면 취직할 수 있지 않냐? 그럼 그렇게 취직을 하면은 말만 필요한 그런 일밖에 못하죠. 하지만 문학이라든지 깊이 있는 역사나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알면 중국인들하고 거래를 하고 교류를 하고 보다 더 깊은 단계, 회사에서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의 주재원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 중문과 나오고 중국 문학 작품도 많이 알고 하면 큰 거래도 성사시킬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중국어만 할 줄 아는 직원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 졸업생 선배님들이 큰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예전에 간혹 학과에서 취업 특강 해가지고 불러서 강연을 했었는데 거의 뭐 공통점이 문학, 고전을 열심히 해서 알고 있으면 쓰일 때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의아해하죠.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한결같이 여러분 고전 문학을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정말 쓰일 때가 많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어는 단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 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조 수단이지 주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중국을 상대로 꿈을 펼쳐나가고 싶다면 문학을 꼭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내면까지 속속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막 중문과에 들어왔을 때 놀기 바빠서 문학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문학에 소홀히 하게 되면 그 대가로 많은 재수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년이 되어서 이제 후회하는 거죠. 1학년 때부터 문학을 열심히 할 걸. 문학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꼭 1순위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1학년 때 성적이 좋으면요, 교직, 각종 사업단 등 신청이 매우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나중에 재수강을 하게 되면 최고 점수인 A+를 받지 못하고 최대 A0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꼭 열심히 해서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볼 것은 목표를 정하는 것인데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꼭 목표를 세우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문과 학생으로서 저는 최소한 HSK 5급, 6급은 따고 졸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학년 때부터 순차적으로 1급, 2급부터 시작해서 2학년 때는 3급, 4급, 3학년 때는 5급, 4학년 때는 6급 이런 식으로라도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HSK뿐만이 아니라 영어도 그렇고 건강관리, 운동도 그렇고 다방면에서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세우면 동기부여도 되고 나중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예전을 돌아보면 후회가 없습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 돌아볼 때, 내가 한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이랬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큰 목표 없이 4학년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이렇다 할 목표를 딱히 세운 적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 제 자신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특히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중국어를 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하나 더 배우고 알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세상이 하나 더 넓어진다는 말이죠. 만약 중국어를 잘 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은 이로 말할 수 없이 넓어질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어봐도 레포트나 과제를 할 때 우리가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나무위키 막 검색해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이 생각보다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과제를 해서 발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중국어를 잘 할 줄 안다면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은 바로 중국 사이트에 직접 검색해서 한국 사이트에서 찾은 내용도 물론 좋지만 보다 넓고 정확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게 되면 중국 드라마나 영화, 예능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때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이 정말 클 겁니다. 되게 뿌듯할 거예요. 역시 공부한 보람이 있구나. 그리고 중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중국 친구들과도 더 깊이 교류할 수 있고 관계의 질도 확실히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잘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내가 볼 수 있는 세상이 다방면으로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미래에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목표를 세우고 대학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저희 학과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활동들 중에 중국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꼭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친구들을 사귀고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좋은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로 복수전공과 부전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복수전공의 졸업 조건은요. 제1전공 42학점 플러스 제2전공 42학점 총 84학점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전공의 졸업 조건은 제1전공 54학점 플러스 부전공 21학점 총 75학점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차이가 있다면 복수전공은 여러분들이 졸업했을 때 증서에 이 사람은 제1전공 중국어문학과, 제2전공 경영학과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고요. 부전공은 따로 명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수전공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3학년을 마칠 때까지 복수전공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었고 신경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이 되면서 복수전공 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복수전공을 시작해봤자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학과 부전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복수전공을 하게 된다면 우선 졸업할 때 증서에 학위 2개가 나오고요. 또 졸업 후에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당연히 취업할 때에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요. 또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전공 하나를 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물론 어느 정도 힘들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복수 전공을 하려고 한다면 꼭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수 전공 졸업 조건이 보시면 1전공 42학점 플러스 2전공 42학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1전공 54학점을 이미 들어버렸어요. 그럼 복수 전공을 하려고 할 때 42학점보다 이미 12학점을 더 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겠죠. 물론 내가 정말 듣고 싶은 1전공 강의가 있어서 듣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은 이수 조건이 인정 학기가 3학기 이상인 재학생입니다. 조건이. 그래서 보통 2학년이나 3학년 때 다들 복수 전공을 하는 편이죠. 개인적으로 이 복수 전공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컴파스 K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컴파스 K란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의 성적 외의 모든 활동이 전부 기록되는 것입니다. 기록되는 곳. 예를 들면 봉사활동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말이죠. 일종의 가산점 제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컴파스 K 점수를 채우면 채울수록 장학금을 받을 때나 각종 학교 활동 신청 시 선발되는 데 있어 보다 유리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다 학생들이 경쟁을 해서 선발이 되는데 만약 A 학생과 B 학생이 똑같은 성적을 받았다고 하면 컴파스 K 점수가 더 높은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 컴파스 K를 잘 신경을 쓰지 못해서 점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1학년 때로 돌아간다면 컴파스 K를 신경을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에드워드에 들어가면 컴파스 K와 관련된 사항들을 볼 수가 있는데 평가 영역이 총 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컴파스 K 실적 조회에서 평가 영역 첫 번째 목표 관리 영역, 그다음에 전공 영역, 국제화 영역, 봉사 인성 영역, 학습 진로 영역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각 영역마다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한도 점수가 5개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목표 관리 영역은 한도 점수가 16점, 또 예를 들면 국제화 영역은 한도 점수가 180점, 학습 진로 취업 영역은 한도 점수가 94점 이렇게 다 다른데요. 간단하게 하나 살펴보자면 목표 관리 영역의 점수는 교수님과의 상담 및 지도 횟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한도 점수가 16점이고 한 번 상담할 때마다 2점씩 부여되죠. 그럼 16점을 채우려면 총 8번 상담을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저는 지금까지 5번을 했네요. 여러분은 꼭 8번을 다 상담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이게 단순히 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한 학기에 한 번씩 이렇게 교수님과 상담을 하게 되면 진로에 관해서도 계속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그때그때 알맞는 계획도
계속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교수님의 조언도 듣고 컴파스 K 점수도 채우고 일석이조니까 꼭 상담 8번 다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영역에서 한도 점수를 목표로 하나하나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주제들은 모두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후회했던 내용들이었죠. 본학 열심히 안 해서 후회하고, 목표 안 정해서 후회하고, 복수 전공 안 해서 후회하고, 컴파스 K 안 해서 후회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주제는 제가 거의 유일하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중문과 생활을 하면서 안 했으면 후회했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는 제가 잡을 수가 있어서 정말 여한이 없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공자 아카데미 총부 장학생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계명대학교 공자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장학 연수 프로그램 중에 장학 프로그램이라는 란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저희 학교 공자 아카데미에서 장학 연수 프로그램. 참고로 여기에 공지사항에 보시면 각종 공모전, 대회 이런 게 뜨거든요. 요거 꼭 시간이 나시면은 참가하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어떤 대회는 참가만 해도 상금을 주는 대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을 삼아서 참가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방금 말하려고 한 장학 연수 프로그램에서 장학 프로그램 누르시면 이렇게 소개가 뜨죠. 어떠한 장학 프로그램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공자 아카데미 장학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중국 현지에서 중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장학생에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중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학비와 기숙사비 전액을 면제해주고 정착비와 월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매우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짜로 중국에서 직접 공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학비, 기숙사비 전액 면제에다가 달마다 또 생활비까지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국어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내 자신에게 중국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인데요. 이 중국에 가게 되면 정말로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이죠. 물론 이제 가서도 한국 친구들만 사귀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공지사항에 보시면 자, 총부장학생 선발 안내 그리고 자격 요건 안내 이렇게 그때그때 올라올 거예요.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격 요건 안내 이렇게 봐보면 자, 우선 기간이 1학기 과정도 있고 1년 과정도 있고 석사 과정도 있어요. 2년 과정도 있죠. 네. 그래서 학비 면제, 기숙사비 면제, 보험료 면제, 생활비까지 나오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TO가 있고 심사를 통해서 선발이 되어야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1년 과정 중에서 1년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서 한어 연수 과정을 보면은 신청 조건이 HSK 3급 210점 이상 이런 식으로 다 과정마다 신청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필수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공자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단기 강좌를 120시간 이상 수강을 해야 되고 우리 학교 계명대학교에서 이제 HSK를 응시를 해야지 이 자격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자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이 단기 강좌 같은 경우는요, 역시 홈페이지에서 교육 프로그램 단기 중국어 강좌 이렇게 누르시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 회화 과정, HSK 과정, 실용 과정, 문화 과정까지 되게 다양한 강의들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정하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세요. 만약 내가 이 공자 아카데미 총부 장학생에 꼭 선발이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신청 조건을 갖추려면 그에 따른 HSK와 HSKK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학교에서 HSK를 쳐야 되고 단기 강좌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더 열심히 해서 이 조건들을 잘 갖추어 놓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이 되겠죠. 저도 총부 장학생에 선발이 되어서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상해에 있는 복단대학교에서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중국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전공 지식도 넓힐 수 있었고, 중국 친구들 그리고 외국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고, 중국 문화도 직접 접할 수 있었고, 여러 중국 교수님들과도 연을 맺을 수 있었고, 여행도 갈 수도 있었고, 진짜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목표를 잘 세우셔서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문학을 열심히 하자, 목표를 정하자, 복수 전공을 추천한다, 컴파스 K를 신경 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자 아카데미 총부장학생 꼭 가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먼저 갑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몸소 경험해보고 얻은 이 교훈들을 부디 꼭 마음속에 새기셔서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앞으로 정말 후회 없는 알차고 멋진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